네, 안녕하세요. 건담입니다. 지금 시간은 9월 주식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. 9월장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약간 조정장이 좀 들어온 거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깨끗하게 다시 보시면 지금 9월 달에는 조정장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. 근데 이게 하락장, 폭락장이냐를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구간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3월 달에 그 코로나가 바닥을 치면서 이때 당시 자금, 양적 완화,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된 게 3월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1000조, 2000조, 3000조, 심지어 여태까지 딱 보면 거진 근 1경이라는 자금이 풀리게 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한 분기가 넘어가면서 양적 이제 완화하고 자금을 확 풀면서 한 분기가 넘어가는 요 시점인 요때가 언제냐면 6월달 요 시점에서 쌍봉이 만들어지거든요. 잠시만요. 요 쌍봉이 만들어지는 요 구간에 더 자금을 풀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. 이때 당시에가 한 5천조 정도 풀었었습니다. 그러면은 그 전에 물려있던 펀드 자금이라든지 해외 유입 자금 아니면 개인 자금들이 이 급락을 맞은 상태에서 본전 찾는 심리가 발생이 됐고 유동성 장세에서 자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쌍봉을 만들면서 전고점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면서 이때 당시 한 4,500조, 5천조 정도 풀렸던 자금이 추가로 3,500에서 4,000조가 풀린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한 두 달 반을 랠리를 기술주 위주로 랠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뭐 테슬라랑 애플 이런 쪽 관련 종목들이 주가를 고공행진하면서 나스닥을 이끌어 갔습니다. 그런데 지금 기대치가 이제 3분기가 들어오면서 2분기에 대한 평가를 해보니 파산 신청하는 유가 생산 업체 WTI 그쪽에 있는 업체들이 증가가 너무 많이 되고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, 그러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4만에서 5만 명이 발생되다가 그래도 그나마 줄어든 게 3만 명, 뭐 인도는 한 6만 명에서 7만 명, 8만 명, 9만 명까지 우상향으로 인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, 그리고 여름 휴가철이 지나면서 유럽 쪽에서도 3월 달에 피크를 찍었던 그 확진자 수가 다시 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다시 또 비슷한 3월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고,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 팬데믹이라고 발표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확진자는 꾸준하게 그냥 증가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하지만 지금 주가가 그렇다고 급락을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,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뭐 러시아에서의 백신 개발, 뭐 치료제 개발, 그 다음에 중국에서 뭐 백신 치료제 개발, 뭐 그런 그 기사들도 나오지만 아직 신뢰를 할 수는 없죠. 뭐 임상 3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임상 3상을 하게 되면 수만 명, 수십만 명에 대한 데이터가 최소 한 6개월 정도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임상 3상이 통과되는데, 제가 중국 어떤 자료를 보니까 70 몇 명에 대한 거를 아무런 문제 없다. 이거는 임상 1상도 뭐 허락을 할 수 있나 없나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는데, 어찌됐건 지금 나라나 기업체들은 어렵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치료제가 이제 그 트럼프 후 한 10월 중순경에는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그 언론 플레이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향방을 좀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그 돈에 대한 그 흐름이 지금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어저께 그 네마니아의 날을 지금 그 공포 속에서 마지막에 좀 살아났거든요. 마이너스 나스닥이 2.4%까지 빠지다가 결국은 종가에 마이너스 1%까지 끌어올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네마니아의 날도 아마 좀 이거는 지금 일봉으로 봐서 그렇지 분봉으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혼란장을 좀 보여주다가 막판에 한 두세 시간 한 2시간 정도 이래서 잠깐 좀 주가를 끌어올렸던 모습이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제 단기간의 조정은 좀 끝나 보이고요. 왜냐면 이 60일선에 대한 저항선이 가장 큰 저항선에서 대량 거래량으로 밑에서 들어 올렸던, 그래서 밑꼬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 부근부터가 박스권 매매를 좀 지지해 나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,500에서 1,600포인트만 지지해 나간다고 하고,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그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들이 점점 줄어들고 뭐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이 유동성 장세에서는 다시 한번 쌍봉으로 못해도 만 1000포인트, 11,800포인트 정도까지는 상승하리라고 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 지수로 보면 코스피 지수를 좀 보여드린다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박스권을 우상향으로 그래도 잘 그리고 있습니다. 저는 여기에서 박스권을 한 3주 정도는 그렸다가
다시 또 박스권 돌파하는 패턴이 나와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한 3,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지금 그 코스피 시장이 역대 그 예탁금이 55조까지 증가하는 현상을 보면서 아마 지금 동학개미 운동하시는 분들이 특별하게 어떠한 특정 섹터로 방향을 돌린 건 없습니다. 그냥 예탁금 안에서 이제 방향을 돌릴 수만 있다라면, 예를 들어서 뭐 긍정적인 그 산업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온다면 아마 2,45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 구간이 나온 다음에 3,000포인트를 향해 달리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구간의 9월달은 박스권 장세였으며 혼조세였습니다. 그래서 특정한 섹터가 어떠한 시장에서 보면 어떤 종목이 뭐 그 전에 뭐 6월달, 7월달, 8월달에는 어떠한 섹터와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어에 많이 올라서 야 이런 종목들이 잘 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9월달은 그런 얘기조차 나올 수 없는 혼조세였습니다. 지금 장이 무조건 상방이 아니라 하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그 지수 상방인 종목, 지수 하방일 때 좀 그래도 지켜주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약간 좀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식 지수가 빠지더라도 개미 투자자들은 테마주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테마주를 한 5부작으로 나눈 다음에 어떤 테마주를 공략을 하는지, 그래서 뭐 큰 테마주가 뭐 5개에서 7개 정도가 있는데 그 테마주에 대한 영상을 제가 제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주식이 약간 좀 혼조세든 재미없는 장세가 지금 나왔던 거는 미국의 뭐 내만형의 날도 있었고 지금 기업의 뭐 연쇄 부도가 나는 현상들도 발생이 됐었고, 하지만 긍정적인 그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, 그런 기 때문에 어떠한 장세에서 돈이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못했던 9월달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. 조금만 시간을 더 기다리다 보시면 좋은 날도 있을 것이고, 잠깐 뭐 4개월 정도 지수가 우상향 왔던 만큼 4개월 연속 이렇게 우상향 나왔던 만큼 잠깐 쉬어갔다가 똑같은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구간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아마 2700포인트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아무튼 9월달 얼마 남지 않은 정도 파이팅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